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들 모의고사 잘 치셨나요? 자, 요번 4회 전국 모의고사 출제를 맡은 차민혁이고요. 바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1번 문제입니다. 법률행위 설명으로 틀린 거죠. 틀린 거. 자,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당시 반드시 확정돼 있어야 돼? 아니죠. 반드시 확정될 필요가 없고 체결 이후에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1번 바로 틀렸죠? 1번 정답. 자, 원시적 불능에서는 그것이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이때 배상하는 손해배상은 신뢰 손해배상 책임을 묻게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3번입니다. 후발적 불능이 있으면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그렇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입니다. 무효입니다. 유효입니다. 유효. 자, 근데 여기서 채무자에게 귀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따져서 채무 불이행 책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위험 부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자, 중간 생략 등기 나오네요. 중간 생략 등기. 유효죠, 유효. 단속 규정. 자, 5번입니다. 강행법규 위반했던 자도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다. 그렇죠? 네, 스스로 무효 주장 가능합니다. 무효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42번입니다. 갑이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네요. 매도. 자, 그럼 매도했다는 말이 나오니까 매매 계약 체결된 거죠. 자,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 체결. 자, 대금을 받으셨네요. 대금 받으셨어요. 근데 을에게 아직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병이란 사람이 갑의 대임 행위에 대해서 적극가담 나오면 바로 뭐 나와야 돼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 무효인 거죠. 무효. 자, 그리고 적극가담이 있었고 그에 비해서 등기도 격려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이 등기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 반사회 무효. 자, 1번 지문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 그럼요. 자, 병의 소유권 취득은 그렇죠. 불법 원인 급여가 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통해서 급여물이 넘어갔을 때는 불법 원인 급여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에 의해서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냐? 없다는 거지. 맞는 말이죠. 자, 3번입니다. 을이 병에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겠다. 이거 안 되죠. 등기 청구 못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이중매매 경우에서는요. 갑이 을에게 팔기로 했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이 상태에서 갑이 을로부터 대금을 넘겨받았던 상태에서 을에게 등기를 격려하지 않고 병하고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병에게 등기를 해준 거거든요. 원칙상 선악불문하고 등기가 유효지만 지금은 병 쪽에서 적극 가담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셨기 때문에 병 명의의 등기가 무효다. 무효. 자, 그런데 병 명의 등기가 아무리 무효라고 하더라도 을이 병 상대로 해가지고 너 등기 말소시켜. 혹은 지금 요 3번에서처럼 뭐 이전 등기 청구하겠다. 안 되죠. 을은 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적 그 원인이 없습니다. 병하고 계약을 체결한 바 없기 때문에 병에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고
다만 갑이 병에게 가지고 있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쵸, 갑을 대위해서. 갑을 대위해가지고 요렇게 말소 청구하는 거, 그거는 할 수 있죠. 대위 말소 청구는 할 수가 있는 거지만 병을 상대로 해서 뭐 직접 등기 청구하겠다, 직접 말소 청구하겠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을은 갑과 병 사이 매매 계약에 대해 채권자 취소권 할 수 있냐? 금전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 할 수가 없는 거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5번입니다. 을이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한테도 손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갑에게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갑한테도 손배 청구, 병한테도 손배 청구. 정답은 3번입니다. 43번 문제 넘어갑니다. 불공정 문제네요. 불공정. 불공정 무효입니다. 무효, 그쵸? 무효고, 그리고 요건과 효과 중심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죠. 자, 동그라미 1번에서는 먼저 증여 계약이 나오고 있네요. 증여. 여기는 반대급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불공정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해당될 수 없다. 맞고요. 근데 2번은 경매네요. 경매. 경매도 불공정 되면 안 됨. 경매도 불공정 안 됩니다. 근데 성립할 수 있다. 땡, 틀렸죠. 자, 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죠. 증여하고 경매하고. 여기에는 불공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번 정답이죠. 2번 정답. 자, 3번입니다. 대가적 균형을 잃었다 라는 사실. 요게 바로 객관적 요건이죠. 객관적 요건. 자, 객관적 요건을 갖췄다고 해서 뭐 피해 당사자 측의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이 추정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불공정에서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도 추인은 안 되지만 추인을 하는 거는 안 되지만 전환이라고 하는 거 요거 전환은 적용이 되죠. 전환 규정에 의해서 유효로 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은 대리인이네요. 여기서는 경솔하고 무경험 대리인 기준 판단이죠. 궁박은 본인 기준 판단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44번 문제입니다. 비진이 표시. 자, 일단 비진이 표시라고 하면 이거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측에서 알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 쪽에서 을에게 뭔가 의사 표시를 하였습니다.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표시를 하게 되는데, 자, 보통의 정상적인 의사 표시라고 한다면은 갑이 갖고 있는 의사, 그 의사대로 그대로 표시하죠. 자, 근데 비진이 표시가 뭡니까? 그럴 생각이 없는데 표시만 했다. 이러면은 이게 이제 비진이 표시되는 거죠. 비진이 표시. 비진이 표시를 통해서 부동산이 을에게 넘어갔다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 원칙은 유효죠. 원칙 유효다. 자, 그런데 비진이 표시에서 예외적으로 상대방 을 쪽에서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될 때는 이게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 자, 여기는 또는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또는, 그러니까 을이 알고만 있었어도 혹은 을이 알 수만 있었어도 무효죠. 자, 그럼 반대 해석을 하면 을이 몰랐고
몰랐고 잘못이 없다. 선이 무과실. 이러면은 유효, 무효. 유효인 거죠, 유효. 자, 1번 지문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비진이 표시에 서, 진이는. 진이가 뭔 뜻입니까? 표의자의 생각이다. 생각. 그렇죠? 맞는 말이고요. 2번 비진이 표시는 표의자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과실로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일단 알지 못한다는 거는 선이라는 거죠. 응? 알지 못한다는 건 선인데 지금 과실이 있잖아요. 과실이. 그럼 과실이 있으니까 유효예요, 무효예요? 바로 무효되는 거예요. 무효. 과실이 있으니까. 2번 정답. 상대방 측에서 비록 몰랐지만 과실이 있거든요. 이러면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인 거죠, 무효. 뭐가 있기 때문에? 과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무효돼 버리는 거죠. 선생님, 선의는 어떡합니까? 선의는 유효가 되려면 무과실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 2번 정답. 자,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사립대학교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사퇴 수습을 위해서 형식상 사직서 제출했네요. 그러면 실제로는 사직할 의사가 없는데 그냥 형식상 제출하셨다. 이게 이제 표시만 한 거죠, 표시만. 생각 없이 표시만 하신 거기 때문에 비진이 표시가 되고 원칙적으로 비진이는 유효기 때문에 그에 따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은 소송 나왔죠. 소송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가족법상 행위, 공법상 행위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107조부터 110조까지가 전부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유효다. 적용 자체가 안 돼 버립니다. 맞는 말이죠. 자, 5번은 임대인 측에서 해지 통고를 했어요. 해지 통고. 표시한 거죠, 표시. 근데 이거는 실제로 해지하려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 올려받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해지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의사죠, 의사.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표시만 하신 거죠. 비진이 표시하셨네요. 네, 비진이 표시 원칙적으로 유효기 때문에 그대로 표시된 대로 해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5번 문제입니다. 차고네요, 차고. 1번 지문, 법률에 관한 차고네요.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 아니, 여러분들, 법률에 관한 차고, 이거 차고예요, 차고 아니에요, 이거? 차고 맞잖아요, 차고 맞아. 그러면 법률에 관한 차고고 중요 부분에 관한 거니까 당연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1번 정답. 2번입니다.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그건 중요 부분이라고 할 수 없죠. 경제적 불이익을 가지고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거든요. 3번은 가압류 등기죠. 가압류 사건. 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섰는데 알고 봤더니 가압류가 있었는데 그게 무효네요, 무효. 가압류가 무효기 때문에 이 경우는 가압류가 있는 거다, 가압류가 없는 거다, 이거. 가압류 없는 거지. 그러면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가압류는 없었던 거니까
인식과 실제가 일치하고 있었던 거죠. 이건 착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다. 예. 착오로 인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럼요. 왜냐하면 이거 상대적 취소거든요. 상대적 취소기 때문에 선의 제3자 보호받지요. 5번 물상보증인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입니다. 자, 만약에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내가 누구를 담보하느냐, 누가 나의 채무자냐, 이거는 당연히 중요 부분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죠. 중요 부분 착오에 해당한다. 맞죠? 자,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46번 문제죠. 자, 46번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이게 좀 난이도가 있죠. 이 경합 문제인데요. 자, 일단 첫째 줄에 잘 보시면 갑은을에 위법한 기망으로 인해서 기망. 을로부터 하자 있는 자전거 하자가 있었네. 요건이 충족됐다고 봤을 때 이 사안에서 갑이 주장할 수 있는 법률 효과입니다. 자, 그럼 현재 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일단 갑과 을 사이에서 자, 갑이 자전거를 10만 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근데 매매 계약 속에서 을이 기망을 했다는 거지, 기망을. 사기가 있었죠. 근데 기망을 통해서 갑이 을로부터 자전거를 매수했는데 그 자전거에 하자도 있었던 거지, 하자도. 자, 그렇게 되면은 기망하고 하자하고 경합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 갑은 기망을 가지고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은 하자를 원인으로 해서 담보 책임을 묻든지 이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둘 중에서 선택해요. 그래서 갑이 선택을 해서 행사를 한다. 요 정도를 잡으시면은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 사안에서 갑이 주장할 수 있는 효과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먼저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갑 쪽에서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를 하거나 을에게 담보 책임을 물으면서 손해배상 청구 선택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갑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지급한 10만 원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취소권 선택을 하셨네요. 자, 그러면은 10만 원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근데 3번입니다. 갑이 취소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거를 행사한 후에 을의 기망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법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자,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하는 거 하고 불법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하는 거는 선택이죠, 선택. 중첩적으로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3번 지문에서는 갑이 이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가 없는 거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불법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하고 취소권 행사하는 거 하고 선택해서 행사합니다. 선택. 자, 5번입니다. 갑이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하려면은 담보 책임에서 손배 청구를 할 수 없다. 그쵸? 갑이 사기를 원인으로 취소를 하겠다라고 선택을 했으면은 이제는 담보 책임은 묻지 못하는 거예요. 경합하는 문제로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자, 요 3번 지문 아주 중요한 지문이니까 잘 이해하고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놓으세요. 3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47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복대리입니다. 복대리 틀린 겁니다. 1번. 복임권 없는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해서 권한을 넘은 행위를 했다. 자, 일단 지문에서 지금 권한을 넘는 법률행위라는 말이 딱 나오자마자 우리 머릿속에서는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러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본대리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기본대리권. 이때 기본대리권 속에 포함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임의대리, 법정대리, 복대리, 일상가사대리, 공법상 대리권 이런 것 등등등 다 포함이 됩니다. 그 중에서 복대리권도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복대리인이 넘는 법률행위를 했다면은 이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대리권 될 수 없다고요? 아니, 될 수 있는데요? 틀린 거죠, 그죠? 1번 정답. 2번입니다. 자신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법률행위. 임의 대리인 쪽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했네요. 본인 쪽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를 하셨기 때문에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죠. 자, 그리고 명시적 금지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우리 임의 대리인 같은 경우는 복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다. 그렇죠? 3번입니다. 본인의 지명이 나오네요. 임의대리인 쪽에서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했으니까 임의대리인이 책임질 때 그 책임이 경감돼 버리는 거죠. 책임이 경감되기 때문에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했던 그 경우보다 책임은 그쵸? 경감된다. 자, 4번입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거. 이걸 복임행위라 그러죠. 복임행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해요?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해요? 이거는 대리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니까 대리행위다, 대리행위 아니다. 예, 대리행위 아니죠. 대리행위가 되려면은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대리행위입니다. 근데 대리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대리행위가 아니다. 그쵸? 맞는 말이죠. 자, 5번입니다. 대리권이 소멸했네요. 대리권 소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네, 무권대리 문제네요. 무권대리. 갑은 X 토지 그리고 Y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의 명의로 병과 X 토지 그리고 Y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도 넘겼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 첫째 줄에 무권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무권 대리 문제구나. 자, 본인 갑께서 X 토지하고 Y 건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서류를 위조를 해가지고 마치 자신이 대리인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병한테 홀라당 넘겨버렸어요. 그럼 이때 을은 대리인도 아닌데 대리 행위를 한 거거든요. 아니,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그럼 무권대리 행위를 하셨으니까 이 법률 행위는 유동적 무효가 되고 유동적 무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추인을 하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권리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번 지문부터 순차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병이 갑에게 상당 기간을 정해서 최고했다, 최고 했는데 확답을 바라지 않죠. 그러면은 거절로 간주됩니다.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법률 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겠네요. 그러면 확정 무효가 됐기 때문에 병이 갑상대로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고요. 2번입니다. 갑이 을에게 추인을 했네요. 자, 근데 추인을 했는데 상대방 병에게 추인을 한 것이 아니고 갑이 을에게 이렇게 추인하셨죠. 자, 그러면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만 추인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모르죠. 추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죠. 그러면은 추인의 효력을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대항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은 그렇지 않죠. 그러한 추인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선의의 병입니다. 상대방은 모르고 있죠. 그러면 그 틈에 상대방은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본인의 추인 효과가 생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방 쪽에서는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갑이 Y 건물 매매 계약에 대해서만 추인. Y 건물에 대해서만 추인을 했네. 만추인. 이거는 전부를 추인한 게 아니고 일부 추인한 거죠. 일부 추인. 그럼 본인 쪽에서 전부를 추인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일부만 추인을 했을 때는 그것이 효력이 생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병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으로서 효력이 있다? 아니요.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없더라도, 아니면 동의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3번 정답. 4번입니다. 상대방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네요. 악이라는 거지. 알고 있었어. 그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최고 같은 경우는 선악 불문하고 행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있다. 5번 지문, 갑이 을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셨네요. 그냥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추인으로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49번 문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문제네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것은, 자, 일단 지문에서 갑소유 토지라고 나오니까 갑이 매도인이구나. 갑이 매도인이고 을은 매수인이구나. 그렇죠?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은 유동적 무효고, 갑이 됐든 을이 됐든 지금 상황에서 물건 넘겨라, 돈 넘겨라 하면 안 되죠. 일단은 관할관청 가서, 자, 손잡고 관할관청 가가지고 허가 신청부터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신청 절차에 갑이 됐든 을이 됐든 협력할 의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먼저 1번 지문부터.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전에 갑이 을에게 계약 해제 통지했습니다. 자, 갑이 을에게 해제하자 그랬네요. 을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 금액으로 해가지고 토지를 가압류 때렸네요. 갑이 을에게 해제를 하자고 했고 을은 거기에 질세라, 그러면 계약금 돌려달라고, 계약금을 안 주니까 갑의 토지를 가압류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계약금을 돌려받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 거나 다름이 없죠. 그리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여건이 됐어요. 토지를 가압류 때렸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담보가 확보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갑도 을도 둘 다 계약을 끝내자는 거거든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2번입니다. 허가협력 청구권. 자, 허가협력 청구권은 있죠. 따라서 이거를 피보전 권리로 해가지고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가능하죠. 자, 이걸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갑과 을 사이에서 아직 허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즉 유동적 무효 상태였는데 여기서 만약에 매수인이 대금 청구권, 매수인 쪽에서 매도인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는 대금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가지고, 피보전 권리라고 하는 거는 보전을 시킬 권리입니다. 보전을 당할 권리. 이거를 피보전 권리로 해서 처분 금지 가처분 때리겠다. 안 됩니다. 아직은 허가를 받기 전 상황이기 때문에 대금 청구권 자체가 없는 상태죠. 대금 청구권은 언제 생기겠습니까? 허가를 받아야 대금 청구권 생깁니다. 따라서 대금 청구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것을 피보전 권리로 해가지고는 처분금지 가처분 때릴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지문에서 물어보는 거는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협력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가지고 처분금지 가처분을 한다. 이거는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협력을 청구할 수는 있거든요. 협력 청구는 가능한 거거든요. 2번 맞는 지문이죠. 자, 3번입니다. 을은 매매대금 제공이 없어도 갑에게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돈을 주지 않더라도 관할 관청 가자고 협력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 대금을 주는 거 하고 신청 절차에 협력하는 거 하고 돈부터 줘야 돼요? 협력부터 해야 돼요? 네, 협력부터. 이게 선의행이죠? 협력부터. 이게 선의행 의무이기 때문에 돈을 굳이 지급하지 않더라도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을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을 하지 않았네요. 갑은 을에 대해서 협력 의무 불이행과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배상 청구. 협력을 하지 않을 때 이거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겠다. 그거는 못합니다. 근데 협력을 하지 않아서 손해가 생겼다면은 손해배상 청구. 요거는 할 수 있죠. 5번입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 갑에게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겠다. 이거는 안 되죠. 계약금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협력을 해서 허가 신청부터 넣으셔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안 돼요. 5번 정답이네요. 5번 정답.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0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자, 50번 문제는 조건 문제네요. 조건 문제.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옳은 거. 자, 1번 지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키기로 합의했다. 자, 일단 조건 성취 효력은
조건 성취 효력은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소급효가 없어요. 조건이라는 것은 소급효가 없고 그 효력이 생기는 시점을 살펴보게 되면은 성취한 때부터죠. 성취를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소급효가 없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키자고. 야, 우리 소급시키자. 소급시켜. 라고 특약을 하게 되면 특약을 통해서 예외적으로 소급효가 생깁니다. 네, 소급효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급시키기로 합의했죠? 소급시키기로 합의했다. 이건 효력이 없다? 아니요. 효력이 있지. 효력이 왜 없어요?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2번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조건에는 죄송합니다. 단독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죠. 원칙적으로. 그러나 상대방 쪽에서 동의를 해줬든지 아니면은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라면은 예외적으로 조건 붙일 수 있는데 채무 면제, 유증 이런 것들은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있다. 자, 3번입니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네요. 자, 그러면 조건만 무효다? 아니요. 법률행위 다 무효다. 자, 4번입니다. 허가를 받지 못했을 때 매매를 무효로 하기로 한다. 자, 그러면 허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불허가가 되었다라는 게 조건의 성취죠. 자, 그러면 성취가 있었을 때 무효가 되는 거니까 효력이 소멸하는 거네요. 그럼 성취로 인해서 효력이 소멸하는 거니까 정지 조건부가 아니고 해제 조건이죠. 틀렸고 5번입니다. 불법 조건이라고 하는 거. 뭐 이를테면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말하는 거죠. 정지든 해제든 싹 다 무효다. 맞습니다. 5번 정답. 5번 정답이에요. 자, 다음 이제 물권법으로 넘어갑니다. 물권적 청구권. 자, 1번 지문. 갑의 자전거를 수리해서 생긴 수리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을이 자전거를 유치하고 있었어요. 유치. 근데 병이 그 자전거를 절취하셨네요. 을은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할 수 없다. 자, 이거는 문장 마지막만 잘 보면 돼요.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거는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죠. 그죠? 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자, 이번입니다. 갑의 점유물을 을이 침탈해서 선의의 병에게 양도했고 다시 병이 악의의 정에게 양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갑이 하고 있던 점유물이죠. 갑이 하고 있던 점유물을 을 쪽에서 침탈하셨네요. 침탈. 그럼 을 자체가 침탈자이기 때문에 갑은 침탈자 을 상대로 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아니죠? 점유물 반환 청구 204조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침탈자 을이 점유물을 다시금 승계시켰을 때, 병이 승계인일 때, 승계인 병이 선의의 특별 승계인이라면 선의의 승계인에게는 204조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죠.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병이 또 넘겼네요. 또 넘겼고 걔가 정이죠. 근데 얘가 악이래요. 자, 이때 선의의 승계인 병이 보호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선의의 승계인 뒤에 있는 우리 악의의 승계인 마저도 갑의 점유물 반환 청구에 상대방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정에게도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걸 무슨 법칙이라고 하죠? 엄폐물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갑이 악의의 정에게 점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죠? 땡! 할 수 없다. 2번 정답. 2번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3번입니다. 지상권 취득한 을이 지상권자죠. 자, 토지의 무단으로 건물 신축한 병상대로 철거 청구. 물론 할 수 있겠죠. 지상권에도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되니까. 자, 4번은요. 갑이 을에게 갑의 소유물을 을 쪽에서 절취했고 그리고 점유 보조자 병에게 맡겼다. 자, 그러면 점유 보조자 병 같은 경우는 점유자가 아니죠.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은 점유자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을 뿐 병에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을에게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맞고요. 자, 5번입니다. 갑 소유 건물을 을이 침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갑은 을에게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침해가 없었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예방 청구하든지 또는 그쵸,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든지 선택하는 문제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부동산 을에게 매도했고 을은 등기 없이 병에게 전매했다. 자, 그러면 일단 을이 등기를 받지 않고 병에게 그대로 전매를 하신 상황이니까 현재 소유자가 갑이라는 거지. 소유자 갑인 상태에서 을한테 팔겠다고 매매계약 체결. 을이 아직 이전 등기를 받기 전에 그대로 병한테 팔겠다고 또 매매계약 체결. 자, 지금 현재 이 상태죠. 아주 전형적인 중간 생략 등기 물어볼 것 같네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1번 지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과 병, 그쵸?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하기로 합의했다. 이게 바로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병이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그쵸?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가 격려됐다면은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었다고 해도 그 등기는 그쵸? 무효가 되지 않는다. 유효라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와 관련해서 3자 간의 합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합의가 없었는데 소유자 쪽에서 최종 매수인에게 등기를 격려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기는 합의가 없었더라도 실체 권리 관계에 부합되죠. 실체적 권리 관계에 부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라고 해야죠. 유효.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여기서 을이 갑에 대해서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결국 매매를 원인으로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되었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행사도 가능합니다.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자, 4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후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지하셨네요. 그럼 갑하고 을하고 합의 해제가 됐기 때문에 요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깨졌다.
그러면 갑과 을의 계약이 깨져버렸다라는 거는 결국 3자 간의 합의가 다 깨져버린 상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병이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하더라도 갑은 이전 등기를 해주겠습니까? 이전 등기 거절하겠습니까? 거절이 가능하겠죠. 3자 간 합의가 깨져서. 자, 근데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갑이 거절할 수 없다? 아니요, 거절 가능합니다.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하셔도 되거든요. 4번 정답. 4번 정답이었어요. 자, 5번입니다. 3자 간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후에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대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셨네요. 그럼 대금 인상 합의가 됐기 때문에 갑 쪽에서 인상된 매매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면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거죠. 동시 이행 관계로 인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자, 53번 문제입니다. 자,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전에 가등기를 했습니다. 가등기를 했던 상태에서 다시 갑이 병에게 매도했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 판례 입장으로 틀린 겁니다. 자, 그럼 일단 갑하고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고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을이 아직 본등기를 격려받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을 명의로 일단 가등기 해놓은 거죠. 그리고 가등기가 격려됐던 상태에서 갑이 이거를 다시 병한테 팔고 이전 등기를 넘긴 상황입니다. 그럼 일단 병은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을은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셔야 되겠죠. 본등기 청구는 갑 상대로. 갑을 상대로 본등기 청구를 하고 본등기 청구를 통해서 본등기를 격려시키면 을이 여기서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되고 병 명의로 격려된 중간 취득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 처리된다. 네, 요런 게 이제 가등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을은 갑에 대해서 본등기 청구해야 한다. 맞고요. 자, 2번 을이 갑에게 본등기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왜 입증해야 되느냐?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되지 않거든요. 가등기만 가지고는 추정력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을이 스스로 뭐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입증.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3번입니다. 을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후격려된 병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 말소 처리한다. 그럼요. 중간 취득 등기. 자, 을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병에게 본등기 전 병이 취득했던 과실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을이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을의 본등기를 통해서 을은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을이 소유권 취득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물권이 변동된다는 거거든요. 물권 변동. 자, 이때 물권이 변동될 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그 취득의 시점이 되는 것은 가등기 시로 소급. 그거 아니죠. 본등기 한 때부터입니다. 본등기 한 때부터 물권이 변동되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병에게 소유권 등기가 격려되고 일단 그 상태에서 과실은 병이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을은 언제부터 과실을 가지겠어요? 본등기를 한 후가 됐을 때 비로소 을은 과실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 본등기한 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병에게 본등기를 하기 전 병이 취득했던 그 과실들 있죠? 그게 다 병 건데 을이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그러죠? 아니지. 과실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과실은 병 거라고요? 을 거라고요? 이 과실은 병 겁니다. 병 거예요. 청구할 수 없다. 4번 정답. 자, 5번입니다. 을이 정에게 가등기상 권리 양도할 수 있죠. 가등기도 물론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부기등기 형태로, 주등기 형태로 하는 거 아니죠? 부기등기 형태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54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겁니다. 1번 자주점유자인데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셨네요. 소 제기 시 아니요. 판결 확정 시라 그래야죠. 소 제기 시 노노노 언제부터 판결 확정 시. 이건 모르면 안 되죠. 그죠? 1번 틀렸습니다. 그죠? 1번 땡, 1번 정답. 소제기 시부터 바뀌는 건 선이었다가 악이로 바뀔 때입니다. 선악이 소제기 시고 자주타주는 판결 확정 시. 1번 정답. 자, 2번입니다. 점유자도 있고 점유 보조자도 있네요. 예, 보조자 상대로. 보조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없다. 그럼요. 양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네요. 근데 점유가 승계됐으니까 계속 추정받고요. 점유 매개 관계는 임대차 계약 관계죠. 중첩적으로 가능하다. 자, 5번입니다.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인에게 양도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이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한다라고 돼 있죠. 예를 들면 이게 바로 무단전대차죠. 무단전대차. 자, 여기서 직접 점유자를 임차인으로, 간접 점유자를 임대인으로, 임대인. 바꿔서 한번 봐보세요. 임차인이 제멋대로 점유를 타인한테 넘겼어요. 근데 임대인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 무단전대차죠. 자, 근데 무단전대차라고 하더라도 제3자가 점유를 침탈했던 것은 아니고 그냥 단지 임차인이 자기 손으로 제3자한테 직접 넘겼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침탈로 볼 수 없습니다. 침탈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 2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유물 반환 청구. 그거는 할 수 없는 거지. 그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